문화 용비어 첨가로 출발하겠습니다. 제 목소리 큰 건 중학교 때까지 웅변 아십니까? 웅변? 이연사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랬죠? 판소리 할 때 피토하면서 득음하거든요. 저 피토였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목소리 큽니다. 어릴 때. 그 경상북도에서 1등 했었습니다. 자, 갑니다. 여러분은 용비어 첨가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볼까요? 용입니다. 육룡이 나르샤로 시작합니다. 맞죠? 누가 지었습니까? 세종대왕때입니다. 배경 지식들 확인할까요? 용비어 첨가는 훈민정음 창제하신 누구? 세종대왕님이죠. 세종대왕이 왜 용비어 첨가를 만드신지 압니까? 정인지들 시켜서. 훈민정음은 지금 역사적으로 조사해봤을 때 단독입니다. 세종대왕이 그만큼 천재입니다. 하나의 언어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말과 글인데 기억나시죠? 훈민정음. 훈, 가르친다. 누굴? 민, 백성을. 뭘 가르쳐? 정, 바른 소리를. 바른 말을.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왜냐? 조선시대의 백성은 굶주렸고 헐벗고 무식하기 때문입니다. 왜 무식합니까? 농사 지으려고 한자, 수만자, 수백자 언제 배워요? 그래서 백성한테 전파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아 쉬운 문자 만들자 했더니 난리 난 겁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반대했습니다. 한석규가 연기한 뿌리 깊은 나무라는 드라마도였나? 보시면 재밌습니다. 지랄하고 자빠졌네. 나는 이거 진짜 대단합니다. 대단히 재밌습니다. 이 훈민정음을 본인이 만들고 생각해보세요. 조선시대 봅시다. 태종, 태세, 문단세 아시죠? 태조 이성계가 고려는 호족사회야. 호족은 뭐냐면 지역마다 대장들이 있어. 왕릉들이 있어. 내가 낸다는 놈들이 다 있어. 얘들이 우죽순처럼 있어서 그걸 통합했을 때 왕권이 세요, 작아요? 작죠. 그래서 고려를 건국한 왕건이잖아. 궁예, 관시법 그 사람 없애버리고 이인자에다가 잡아갖고 어떻게 했습니까? 호족 중심의 사회, 지방 분권적인 국가를 형성할 수밖에 없었고 인맥, 결혼으로 해결한 겁니다. 그래서 왕건은 수십 명의 왕비가 있습니다. 태조는 이성계를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호족 중에 한 사람이죠. 저 변방에. 그러다가 정도전이와 함께 정도전이 국가를 기획했고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합니다. 한양은 도읍으로 했어. 그래서 지었더니 조선이 안정적입니까? 고려로 돌아가자 라는 사람 많을 거고 내가 낸데 센 놈들은 반역하고 내란 일으킬 겁니다. 백성들은 야 정권 바뀌어봤더니 의미 없어. 내 배고픈 건 그대로야. 태조 이성계가 이시조선이 날 먹여 살려? 아니라고. 이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고 조선을 안정화시켜야 됩니다. 다행히도 천재인 세종이 들어섰죠. 훈민정을 만들어서 그전에라고 노력 안 했겠습니까? 방 써붙이죠. 글자 못 읽어요. 전파, 지금처럼 TV 없잖아. 조선은 정당하다. 조선은 하늘의 뜻이다. 외쳐봤자 아무도 안 듣습니다. 그래서 노래합니다. 음악, 용비어청가를 만든 겁니다. 육룡이 나르샤가 왜입니까? 육룡입니까? 태조 이성계 있죠? 태종이죠. 그 위에 이성계 아버지 없어? 있잖아. 6대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에서 추후에 존위를 올려줍니다. 그래서 그 6마리 용입니다. 세종 입장에서는 하렘이 되려고. 맞지? 6대 할아버지. 6마리 육룡이 해동 동쪽에 있잖아.
동해 바다에 나르셨다 이거야. 본문 가볼까요? 해동 육룡이 나르시다. 육룡은 육조죠. 맞습니까? 해동에 나르셨대. 드래곤, 외국은 서양은 용은 무섭고 혐오스러운 상징입니다. 허나 골룡포, 용, 이무기가 승천해서 용이 되죠. 대단히 신성한 존재입니다. 임금을 상징하죠. 그래서 육룡이 나르죠. 이건 뭐야? 하늘의 뜻이죠. 해동 육룡이 나라샤 일마다 이 사람들이 고소치겠습니까? 로또 하겠습니까? 왕들이잖아. 조선을 건국하고 안정화시킨 거죠. 건국하는 일마다 천복, 하늘의 복이라고. 하늘의 운명이죠. 하늘이 복을 내리셨다니까. 천복이 이시니. 본문 와볼까요? 해동육룡이 나셔서 일마다 천복이 있으니. 자, 과감한 문구가 나옵니다. 1장인데 고성, 옛고자죠? 옛날의 성군들이라고. 고성 성군 여기 뭔지 압니까? 중국의 왕이 아니라 황제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속국에 가깝습니다. 왜 동이국가입니까? 동쪽에 있는 오랑캐라고. 오랑캐 중에 그나마 중화, 중국은 대빵이고 쟤들이 세계 최고야. 얘들은 오랑캐인데 딴 오랑캐 왜? 외국, 왜소한 일본 놈들보다는 낫다 이거야. 야만적이지 않고 글자도 알고 문명도 알다 이거야. 그래서 동이민족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황제를 못 씁니다. 대한제국을 상대로 황제를 추정했지 그동안은 왕이었습니다. 황제 밑에 왕이죠. 그런데 감히 뭐라 그럽니까? 이 육룡이 뭐였어? 여섯 명의 선대 왕들이 뭐라고? 고성, 중국의 황제 성군들과 동부, 가틀동, 부칠부 어떻게? 동급을 갖다 붙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친 거 아닙니까? 반역입니다, 거기. 그죠? 그 육룡이 고성과 중국의 옛 성군들과 같으니 꼭 들어맞으시니 똑같더라 이거. 다시 정리할까요? 해동에 대한민국에 그죠? 한국 땅에 그죠? 동해 육룡이 나시어 하늘의 복을 받고 그 성군의 정도가 저 위대한 중국의 성군들과 동급이더라 이거. 이건 뭡니까? 조선 건국이 이만큼 정당하다를 외치는 겁니다. 뭘로? 악창으로 노래했다 이거야. 노래와 연주 어때? 임금의 행차, 출궁, 환궁, 종묘 제례, 종묘 뭔지 아십니까? 종로 아시죠? 종로. 종로에 종묘 있습니다. 종로의 묘야, 묘소라고. 뭐라고? 이 선조들, 이 왕들의 재단이라고. 제사 지낸 것이라고. 그죠? 그 종묘를 종묘 얘기가 나왔냐? 그때 그놈들을 육룡이 나가시고 그래. 출궁, 환궁, 종묘에서 지내는 제례, 차례, 제사, 기제사 이런 거 할 때 이 악장을 연주하는 겁니다. 노래도 있겠죠, 춤도 있겠죠, 집단적인 떼창과 떼군무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노랫말 가사 다 용비 어청 다라고. 이놈이 1장부터 125장까지 있는 겁니다. 그죠? 악장이고 그래서 우리가 했던 노래는 뭐야? 기억나요? 시는 노래는 출발한 말로 시작한 노래가 시가 됐죠. 서정이죠. 감정, 정서, 서정이었지만 이놈은 서정적이 아니야. 왜? 첫 장 맞잖아. 나라의 주제가 뭔데? 조선건국의 정당성과 그에 대한 예시, 업적, 조상의 업적과 앞으로 영원하면서 경천근민하고 니들 후대의 왕들아 권장한다고 걔도 가르친다고. 그죠? 권계는 이게 무슨 서정이야? 감정이 아니잖아요. 역사죠? 시간은 서사적입니다. 서사시간. 그리고 조선이여 영원을 외치기 때문에 송축적이라 이거야. 왔다 갔다 미안하지만 앞장으로 갑니다. 앞장의 개념을 보시죠. 그 앞장 90페이지로 되어 있는 거. 앞장 개념 나와요? 간단히 리뷰합니다. 오케이. 중요 내용들 체크하십시오. 색깔 칠하십시오. 앞장의 개념, 왕의 행차 맞죠? 종묘, 제향, 제사 지내는 거야. 앞장.
악장이 많지 않아. 왜? 국가적인 행사에 사용된 음악의 가사고 초기에 사용됐겠죠. 건국 초기에. 그러다 사라지는 거야. 잘 운영 안 되죠. 악장의 특징 동그라미 2절 4구체 맞죠? 소윤아 기억나요? 노래는 시는 화자 누가 얘기하겠어? 세종대왕이 외치는 거야. 운율 옛날 시조는 시조 3장 6, 9, 45페이지에 대해 3, 4, 4, 4, 4구체 맞지? 얘는 1장 제외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2절 4구식으로 절이 2개씩 끊긴다고. 2절 4구체고 당연히 정형률이고 외음률이겠지. 4절이 아니잖아. 자유시 아니잖아. 그지? 화자 잡았죠? 운율 잡았죠? 심상은 감각들 보면 되지. 육룡이 날라 때문에 시각적 심상이지. 표현법도 그죠? 심상 이미지 들고 갑니다. 그리고 악장의 특징 2절 사고의 형태니까 두 줄 내통하기만 왜? 노래니까 변조를 했겠죠. 그죠? 변조가 많고요. 한시로 된 악장도 있겠지. 한시. 그 다음에 한시 형태의 국문. 왜? 조선시대니까 언문이라고 했다고. 함부로 쓰지 말라고. 앙끌이라고 했다고. 한자를 숭배하는 국가잖아. 그지? 한시도 있고 국민정음 만들어서 왜냐면 아까 포고령보다 육룡이나 재밌잖아. 뒤에 가면 뭐야? 뿌리 깊은 물은 바람에 아니면 뿌리 깊은 난간 바람에 아니면 일세. 샘이 깊은 물은 가마에 아니면 실세. 노래 흥얼흥얼거릴 수 있다고. 이거 퍼뜨린 거예요. 그래서 리듬감이 있고 송축적이고 심상이고 조글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봅시다. 조선무의 그 다음에 경기체가 경기도에서 불렀던 형태의 노래겠죠. 그런 노래에 가깝고 악장, 단영 다양하다니고 조선국 자 보세요 밑줄 조선건국을 찬양하거나 선대 임금의 위엄 및 공덕을 기르는 내용이 전형적인 놈이 용비어천가지. 오케이? 2절 사구 공덕 조선이 번성을 송축하죠. 조선이를 영원하라 뿌리 깊은 나무간이나 샘이 깊은 물처럼 샘이 깊은 물은 내가가 돼서 강으로 가서 저 남만대에 태평양 퍼시픽으로 간다고. 영원하라는 얘기잖아. 그렇죠? 후대 왕들에게 권계했죠. 권계 내용 125장 경청은 야 천복 있었잖아. 하늘을 갖다가 모셨잖아. 공경했다고. 하늘의 뜻이 뭐야? 근면하라고. 뭘 할 때 근면해? 백성들한테 근면하라고. 백성을 돕기 위해 근면하라고. 맞죠? 경청 근면 안 하면 중국에 쫓겨난 왕처럼 황제처럼 니도 쫓겨나니 니들 우리 하렘이들 믿을래? 선조가 잘했다고? 니들도 똑같아 이놈들아. 똑바로 안 하면 경청근면 안 하면 쟤들처럼 폐위된다고 라고 권계하는 내용이어서 송축하거나 후대왕에게 수호 이 조선 왕조를 수호해야지 이 시조선을 지켜야지 라고 권계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악장의 전승과정 뭐야? 건국 초기에 민심을 수습하겠죠. 그죠? 불만 세력을 감지하기 위해서 퍼뜨렸고 문학이었으며 점차 조선 태종 태세 조선이 안정화됐잖아요. 필요해? 안 필요해. 차라리 그래서 우리가 흔히 배우는 문학들은 뭐냐면 황진이 돈이 있다 기나긴 밤을 한나리를 보여요. 사랑이잖아. 사랑, 그리움 이런 것들이 유행하는 거야. 아니면 재밌는 이야기, 춘향가, 그지? 이런 것들 하는 거야. 악장 그래서 문학사적으로는 가치들이 상대적으로 낮겠죠. 밑에겠지. 그래서 중요한 것들이 이거 정도야. 용비어천가. 그 다음에 불교의 석가모니 부처님에 갖다 세계를 송축하는 뭐야 이거. 원인청강 지곡 노래잖아. 이 정도가 전해지는 거야. 오케이? 이 정도 넘어오시고 1장 가 해결됐습니다. 2장 갑시다. 불휘 문법도 같이 가는 겁니다. 뿌리 생각과 자 언어는 지가 편한 대로 간다 그랬죠. 소리는 어떻게 되냐? 불휘 어렵죠? 뿌리로 온 겁니다. 언어의 역사성이죠. 뿌리 깊은 남기 나무거든, 그죠? 남기역이었다고. 남간 하다가 나무 된 거예요. 그래서 뿌리 깊은 남간 나무는이겠죠. 주격조사겠죠. 뿌리 깊은 복격조사요. 그냥 다시 뿌리 깊은 남간이 바람에
연음이죠. 이어졌겠죠. 바람에 뿌리 깊은 나무는 어찌 됩니까? 김수영의 풀은 즉시 쓰러집니다. 얇으면 쓰러집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은 뭐겠어? 외세, 내란 세력, 반역 세력들이겠지. 이런 세력들이 바람에 아니 매이겠지. 매이지 않지, 흔들리지 않지. 뿌리가 튼튼한 나무는 튼튼해서 바람에 아니 매이니까 그 나무는 큰 아름들이 남을 거고 봄에는 꽃이 피겠죠. 꽃이 좋고 열매, 여름은 썸머 아닙니다. 열매, 프루시라고, 프루, 과일이죠. 열매가 많다잖아. 열매가 많으니. 꽃과 열매는 뭐겠어? 뿌리 깊은 나무는 조선의 튼튼한 국가 기반이겠지. 이것을 하면 번영이 어떻게 나타나? 꽃도 좋더라, 이거야. 살기 좋은 거지. 열매 주스에서 먹잖아. 배불러지는 거야. 꽃과 열매. 비유와 상징을 쓰는 거죠. 비유하고 있는 거야. 또, 뿌리 깊은 나무처럼 또 어디? 샘, 물러가보자.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토끼가 먹겠지. 나도 먹고. 깊은 산속에 깊은 샘은 마르지 않습니다. 가무 안에 가뭄에 아니 그치지 않는다. 샘이 깊은 물은 물불풀. 원수 뭐하죠? 물불풀. 어렵잖아. 물불풀. 바로 쉽게 물불풀로 바뀐 거예요. 우우 됐죠?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아니 그치지 아니할 텐데 아니 그칠세 이런 표현 안 그쳐 이런 식으로 쓴 거라고. 아니 그칠세 아니 말라도 비틀어지니까. 저랑 윤동주 기대했나? 이거 아니냐? 딴 거냐? 불안한 게 하여튼 자 길이 인생을 상징하듯이 내잖아지 내가 신내거든. 내가 시냇물이 샘물에서지. 샘이 깊은 물은 내가 되겠지. 강이 되겠지. 바다로 가겠지. 이거 얘기하는 거라고. 저 깊은 샘이 있어야 거친 가뭄은 또 고난과 시련이겠죠. 가만에 아니 그칠세 내가 일어나서 어디로 가? 바다까지 바다까지 가서 망명대회 태평양 가면서 역사가 유구장창 이주해야 됩니다. 조선이 천년 만년 끝이 없어라 하는 거예요. 그렇죠? 1장과 2장 그래서 조선의 건국의 정당성과 그죠? 조선이여 축복하는 거라고. 번영을 발전을 기원하는 거라고.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 48장 뒷글은 조선의 업적들입니다. 누구? 아까 육룡들이 중국의 황제와 동급으로 자란 것도 있고 기인이고 도적도 때려잡고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게 엄청 길겠죠. 지 자랑질이야, 자랑질. 맞지? 그래서 보세요. 기승전과 흥공주만 여기 흐름이 어떻게 돼? 악재인가 송축하는가. 조선공국은 정당했고 번영을 축원하면서 선대의 업적을 쫙 120 몇 장까지 온 거라고. 그리고 맨 뒷부분에 뭐야? 정신 차려라 이놈들아 경청연맹이라고 권계하는 내용으로 가고 있는 거죠. 구조 뭐예요? 주제의식은 그래서 서사의 정수적이고 주제는 뭐겠어? 조선의 정당성을 알리고 미래 후대 왕들에게 공개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게 주제이자 핵심이죠. 끝났죠, 그죠? 125장 바로 가겠습니다. 저걸로 와. 12페이지에 이거예요. 고전시가 1, 2장 끝났지? 오케이? 3, 4장 더 있네. 3, 4장도 초반부니까 뭐겠어? 조선의 정당성과 성축을 염원하는 걸 거라고 간다. 주국의 주나라겠지. 하은주 하나라 주나라 은나라잖아. 주나라의 대왕 황제겠지. 왕이 빈곡에 사시어 제업을 이루니. 빈곡은 몰라. 동탄이라고. 우리 시조가 우리의 왕 시조 태조 이성계나 그 위에 걔들이 이 사람이 경흥에 살았나봐. 경희신가봐. 경은 몰라. 평양 어디겠지. 개성 어디겠지. 알게 뭐야. 이거 모른다고 이분이 못 풀어. 그런 거 없어. 그치? 똑같이 하는데 대구라고. 주국의 대왕 황제는 주나라. 얘들 중국 숭배하니까 사셔서 뭘 했다? 제업은 뭐야? 제자마와 한자. 황제할 때 제라고. 맞지? 임금제라고. 황제의 업을 열었지.
맞지? 시조는 얘들 뭐야? 왕의 업이지. 왕업을 여신. 오케이? 사장. 적인이 사이에 가시어서 적인이 침범했대. 잘 모르고 적놈인지 무슨 놈인지 도적 같은 놈들이겠지. 침범해서 천도했겠지. 어디로? 기산이 어딘지 난 몰라. 동탄 원으로 갔겠지. 수원 갔겠지. 기산으로 옮기셨다는 얘기는 천도를 했겠지. 주거지. 하고 하늘의 뜻이고. 중국 놈도 그랬는데 우리는 들리랄까 야인 사이에 가서 야인들이 야만적인 놈들이겠죠. 들에 사는 놈들이니까 이놈들이 외적이 침입을 하고 신범학원을 옮기셨다 얘기야. 어디로? 덕임 알게 뭐냐? 덕원에 갔대. 그지? 저 화성을 어디야? 뭐 평택 갔대. 그죠? 그래서 옮기서 이거 뭐야? 하늘 천명이랄까. 일장에 몰라서 천복이 있으시는 거죠. 다 1, 2, 3, 4 다 하늘의 뜻이고 이렇게 옮겨갖고 이 모든 게 하늘의 뜻이라니까. 오케이? 1, 2, 3, 4일 끝났죠? 그러고 48장 예시만 볼게요. 일로 미안한데 와서 같으면 여기 다 보여요. 다. 오케이? 다 쪽 살짝 내용을 그냥 보고 가자. 뭐라 그랬어? 예시니까 태조 이성계가 이랬고 태종이 이랬고 누가 이랬고 이거 갖다 쫙 읽었을 거야. 그 중에 하나가 48장이고 얘는 시험에 예시로 처음 보는 42장인데 나올 수 있다고. 그런데 예측할 수 있잖아. 이거 보나마나 지들 선조 세종 위때 육묘에 대해서 업적의 예시를 한 것뿐이야. 그죠? 보니까 구렁에 말을 지내셔 도자기가 다 돌아가는 도적이겠지. 도둑놈들 다 돌아갔다 이거야. 누군가 했겠지. 중국놈 중에 성군이 돌아가니 길이 높은들 연기가 진알이니까 그 다음에 석벽에 돌로 된 벽이겠지. 말을 올려서 도적을 다 잡았으니 울트라캡슐 초인이야. 영웅이라고. 맞지? 초인적 명을 보이면서 도적을 다 추산했으니 성군이지. 현번 띄운들 남이 오라니까. 어느 놈이 따라오고 있냐. 이런 식으로 자랑질입니다. 예시. 이제 베이스볼 갑니다. 가장 중요한 베이스볼입니다. 아까 벌써 건계라고 경천금매라고 음장인간들 갑니다. 천세 이거 보지마. 왼쪽으로 와. 이거 옛날 글로 봐. 옛 글로. 천세니까 천년에 우에 천세 우에 저 위에 전에 천년도 전에 미리 정하신 곳이 이곳이라 이거야. 그죠? 천년 후에 미리 정해놓으신 한수. 우리나라의 수도는 서울, 수도의 강은 뭐 한강이라고 그죠? 한수가 한강일 거 아니야. 한수 북쪽이지. 강남은 서울 아니었어. 한양 아니라고. 동서남북, 동대문, 서대문, 북대문, 동서남, 안만, 사대문, 안만 서울이야. 수도라고. 맞지? 한강 위쪽에 북녘 땅에다가, 맞지? 한양이지? 누적적으로 하라고. 뭐를 인을 배웠죠. 육에서 중요하다. 인이 육대조에 이르러서 육룡이 누적적으로 쌓은 거라고. 덕을 쌓은 거지. 인을 누적적으로 가서 개국 나라를 세웠다. 누인개국. 그 실적이다. 조선이 누인개국을 하셔서 복년에 복 어디 났어? 천복이 있다고 했잖아. 복을 해주는 해가 이 복이 가없으신 끝이 없다고. 끝. 복이 끝없이 벌쳐진다 이거야. 축원하는 거야. 경축에 송축해 주는 거라고. 끝이 없으시니 성신은 뭐야? 성부성자 성실을 성스러운 후대의 왕이겠죠. 성신이 있는다며. 세종 이으니까 내 후대 왕들이 괜찮은 놈들이 이자셔도 그죠? 니자셔도 경천금이 동그라미 가장 중요해요.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 없어야 되죠. 하늘을 공경해야 되고 아까 천국 하늘의 뜻이라며 천명이라며 경천 그래도 하늘의 뜻을 모셔야지. 하늘 뭐라 그랬어? 근민 부지런한 근면 성실하라고. 누구한테? 백성한테 근면한 게 뭐야? 백성을 굽어 살펴야지. 연약한 존재니까. 그래서 훈민정음에 어여삐 여기시 불쌍히 여기시잖아. 그죠? 경천 근민을 해야 안마하고 간다 이거야. 하셔요. 경천 근민을 해야만이 더욱
부드시래다. 땅이 토대가 그죠? 기초가 튼튼해질 거 아니야. 천년만년 바닥까지 가야지. 그런데 마지막 건계를 왜 건계냐? 바라는 거야. 임금아, 임금 뭐겠어? 이 왕들아, 어느 왕들? 내 새끼 왕들아, 구대 왕들아, 제발 좀 알아라. 알아서서. 시샤, 죽이죠? 임금들아, 제발 좀 아소서. 낙수의 지명이겠지. 산행. 중국의 황제 중에 한 놈이 지 조상빨만 믿다가 사냥 갔다고. 사냥 가서 놀고 자빠졌지. 경천 금민했어 안 했어? 안 했지. 니 놀고 자빠져서 사냥에만 다니면 걔 어떻게 되는지 알아? 쫓겨났다고. 폐일이 됐다고. 중국의 사례를 그래서 협박 권고하는 거죠. 산에 가서 있어서 그 스케이트를 보고 할아버지 그지? 하나비가 할아버지야. 할아버지 누구야? 니들 할아비들 믿을래? 육룡만 믿을래? 나만 믿을래? 정신 차려야겠더라. 하나비를 믿으시니까 조상만 믿겠습니까? 얘기하는 거라고. 관계 내용 맞죠? 용비어천가 기본입니다. 넘어옵니다. 요 페이지에 뒤에 장 가시면 93페이지 가시고 봅니다. 문제들이니까 한번 풀어보시고 다음 표시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자 이거야. 간다. 가다라고야 1장 2장 가다니까 뭐야 1장 15 48장 125장 내용이지. 지문 한번 적절하지 않은 것인가 4개를 맞다는 얘기지. 80%. 1번 조선의 건국과 중국의 옛 성군들이 일이 들어맞음을 건국이지 들어맞음을 내세워 조선의 건국성을 정당하게 강조하고 있다. 가 1장가 맞냐 이거야. 맞겠지. 2장 다 두 인물을 비교하여 두 인물 어딘데 잘은 모르겠는데 구로에 말을 지르는 놈과 적벽에 말을 올리는 놈이 있겠지. 그죠? 이 사람들을 갖다가 태조 이성계의 능력이 중국 성군과 훨씬 더 뛰어남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금나라 태조래 구로에 말을 지르는 사람. 오케이 이해가 대충? 구조가 그렇잖아. 소리 나고 봐라. 어떻게? 예시는 어떻게 돼? 계속 중국이 대국이고 모시는 나라인데 그쪽 황제들 얘기하는 거라고. 그지? 거기야 동부하시니 동급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굳이 뛰어넘는 표현이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지. 함정이야. 3번 다 태조가 영종을 가지고 있어서 민생을 편안히 할 인물은 뭐야? 도작을 다 잡았대. 도적놈들을. 그지? 뉘앙스 알면 된다고. 3번 맞을 거야. 그죠? 제껴돼. 4번 미리 하늘이 정한 뜻이 뭐야? 천년 전에 미리 정했다며. 하늘의 뜻이지. 한수무게 하는 것은 조선이 건국되고 도읍지가 미리 이거는 운명이다 얘들아. 반역하지 마라. 내 말이 그러라는 거야. 오케이? 4번 제낄 수 있어요. 5번 중국의 고산 뭐야? 사냥 가서 폐위된 거. 맞지? 고사를 인용했죠. 인용해서 임금이 이를 도움으로 삼아서 건개지, 그지? 정사를 경천 중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뒤진다 하는 거야. 맞죠? 얘는 잡을 수 있습니다. 나의 2번 간다. 나는 뭐야? 불이 깊은 난간. 자, 표현법 갑니다. 5번이 표현법이죠. 간다. 불이 깊은 난간 바람에 아니면 쌤. 쌤이 아니겠을 때 반복되고 대꾸되죠. 오케이? 그 다음에 1번 봐봐. 표현법 간다. 이제 나온다니까. 정강 반대가 뭐야? 점층 들었어? 점점 층계 올라가는 거야. 10원짜리 모아서 100원짜리 되고 100원짜리 모아서 1000원 되는 게 점층이야. 정강은 팔아제끼는 거야. 강화한다고. 점점 강화해. 나가고. 약해지고 쪼그라드는 게 정강이야. 점층은 점점 반대야. 층이야. 점층 정강이야. 정강법이니까 축소되거나 줄어드는 게 있어야지. 정강법을 하는 거에서 효과를 시작하자면 정강법 어디 나와? 못 찾아요. 찾아보는 거죠. 왜? 그 다음에 2번 유사한 니은 보세요. 유사한 통사구조. 통사구조는 뭐냐면 우리 서로 소통하잖아. 문장 구조에 유사한 비슷한 통사구조를 반복하는지 보라 이거야. 니은이 맞냐 보자. 유사한 통사구조를 대꾸와 반복이 있을까. 그래서 운율이 뭐야? 2절 4구체 이해가냐?
절 두 개 나고 사구야. 뿌리 깊은 난간, 바람이 아니랄세, 꽃 좋고 여름만에. 오케이? 리듬감 있죠? 유사한 동사구조로 반복. 셈이 깊은 물은 가마를 아니고 칠세, 내리로 바람을 가는. 오케이? 리듬감 느껴져? 내 노래 못해서. 자, 운율을 살리고 주제도 부각하죠. 니은은 맞을 거야. 오케이? 디귿은 한자어를 활용해서 추상적이고 상징적인 개념을 압축적으로 표현한다. 확인하는. 한자 어디 있어? 나에서. 뿌리잖아. 뿌리 근처 안 썼잖아. 오케이? 남간, 남기, 한글어라고. 샘, 물, 가말, 그칠 없잖아. 그래서 디귿은 틀린 겁니다. 그치? 추상적 개념. 자, 소연아. 추상적 개념 뭐냐? 시간. 인간이 관념적으로 정한 거야. 맞지? 동짓달 긴 밤을 시간이지.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으로 기억하냐? 한 허리를 버혀내 잘라냈다 그랬지? 천은 밤이라는 추상적 시간을 천 재단하듯이 잘랐지. 추상적인 관념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했다는 거지. 그래서 황진이는 탁월한 거지. 왜? 님을 기다리는 애타는 마음을 절절하게 추상적인 시간을 잘라내서 집어넣었다가 님이 오면 쫙 펼쳐서 긴 밤 함께하고 싶다니까. 지금도 그만한 난 사랑, 애절한 사랑 노래를 들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대단한 시인인 거지. 그래서 이거 드렸고, 비유 찾아. 비유. 뿌리 깊은 난간은 조선의 건국의 정당성들 있죠. 아니면 셈이 깊은 물. 이걸 빗대는 거고, 사실 적극적인 비유는 아까 꽃이, 상징적으로 비유 쓴 거는 꽃이 좋고, 그치? 진짜면 꽃이 좋고, 여름이 하나니, 열매가 많으니, 이거 뭐야? 번영과 상징을 꽃이나 열매에 비유하고 있는 거야. 비유와 상징, 맞지? 상징을 담은 자연물이잖아. 그거 예민하라 그랬죠? 자연물. 꽃, 열매, 샘, 뿌리, 맞지? 난거 다 자연물로 해서 니은은 맞겠죠. 찾아내셔야 됩니다. 3번. 화자의 태도를 고려하래. 화자의 태도는 뭔데? 세종대왕이고, 자기 사랑 노래야. 아니지? 국가의 영원하기 송축적이지. 역사를 맺고 정당을 주장하고 공개하고 싶어 하는 거지. 이 입장의 화자야. 그렇지? 화자 문제 나왔지? 세종대왕 입장에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명 중에 기억이 뭔데? 갔다 와. 일마다 일은 사랑일 아니었지? 조선 건국하는 거겠지? 일마다 니은 뭔데? 불휘, 뿌리, 조선의 토대나 이거 생각했지? 디귿은 뭔데? 바람에 날리는 게 뭐야? 바람의 건국이야? 아니지? 외세, 내란, 반역 세력들, 외침 이런 거겠지? 의미가 다르다. 얘는 때려 부숴야 되는 거지. 대신에 아까 뭐냐 이거 기억 건국 뿌리 샘 얘들은 예를 들면 자 표시할 때 어떻게 하냐면 긍정적인 시어들 어떻게 해요? 동그라미 쳐놔. 부정적인 시어는 많이 찾아야 되잖아. 그지? 세모나 X 표시나 얘가 뿌리 샘 미음은 뭐였냐? 미음 못찾겠다. 누임 개국 누적적으로다가 인을 쌓아서 말하는 거 긍정적인 동그라미야 세모야? 동그라미잖아. 바람은 뿌리 깊은 나무를 흔들어 제끼는 놈들이니까 부정적인 놈들이지. 부정적 시어고 반대편에서 표시하면 나오잖아. 바람이. 답은 아니라니까 3번이겠죠. 오케이. 4번. 자, 이제 악장 정리한다. 기억나요? 문제 좀 비슷하잖아. 시할 때 보기를 하고 몇 명이고 보기의 악장에 대한 해설이 들어가 있겠지. 가나다를 감상하래. 악장은 왕조가 교체되었던 조선 초기에만 나타났던 문화 형태고 쓸모가 없으니까 잘 사용 안 하겠지. 그치? 형태로 조선시대 궁중에서 송축의 목적, 축원하는 거라고 노래 불렀죠. 송축의 목적으로 부르는 노래이다. 악장은 기본적으로 각 장이 4절, 2절, 4구, 4구, 2절 무슨 상관이야. 그죠? 4구, 2절의 형식을 가져서 적용의 외형률이고 다양한 변이들과 변태도 존재해야지. 그래야 노래가 재밌지. 변이도 존재한다. 악장의 내용은 조선공주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어졌고 태조 이성계를 찬양하죠. 송축하죠. 그 다음에 조선의 문화를 예찬하죠. 왜?
중국과 동급일 정도니까. 그 다음 조선의 일반적이나 일부 악장이 뭐야? 125장 얘기하는 거지. 악장에는 후대 임금에 대한 권계. 사냥 갈래? 경천금이 안 하고 폐위된다. 하나님 믿지 마라. 맞죠? 1번 가라는 나라와 달리 서하고 이절 형태에 벗어나는지 따져보라 이거야. 변주들이 많으니까. 예를 들면 일장은 가는 좀 안 맞아. 이해가? 해동 육룡이 따라서 일마다 천복이시니 고성이 동바시니. 문장 구조만 봐도 얘들은 유사하게 반복되지. 이놈 좀 튀어. 그지? 일본어 정말 안 될 거야. 그 다음 가, 천복, 하늘의 뜻이죠. 조선의 동기 천명과 강적의 외모. 이거 맞겠지. 체크해야지. 3번 다가 뭔데? 아까 태조 이성계의 뛰어남을 예시를 들었지. 그지? 행동묘사에 다른 영웅적 인물의 출연해야 3번 움직이지. 3번이 함정 뭐요? 특정 인물의 행동을 묘사하여 A부분 맞다고 뒷부분에 틀린 거지. 뭐라고? 다른 영웅적 인물이 출연하게 기대하는 내용이야? 아니지. 이 사람이 민생을 안정시킬 것이다 라는 걸 들으니까 3번이 함정이라고. 오케이? 4번은 경험이 없냐. 복년, 복이 있는 해가 각 끝이 없으시니 조선의 무궁한 발전을 송축할 때는 우리 없죠? 제끼면 5번 경천금이나 자세로 올바른 정치라는 권계의 내용을 담고 있다. 나 이거 아주 높지 않네요. 그죠? 오케이. 창덕동기 전원의 정강성 강조 전철에서 오케이. 후대의 공개 hum지그 상황입니다. 내용 정리하시고 어디로 오냐면 원래대로 옵니다. 12페이지죠. 자, 나 지문 용비어 첨가 끝났다. 그지? 우리 동교재 거. 가 지문은 더 쉬워. 봐. 양주동이라는 사람이 현대 국문학자거나 교수님이겠지. 해석본인데 봐. 앞에 잠깐 봐라. 소연아 뭐가 냐면 아까 얘기했죠. 고려는 호족들끼리의 경쟁 구도여서 지방 분권적이죠. 조선은 비문화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조선이라는 사회는 봉건제 들어봤어요? 서양도 봉건제야. 왕이 있고 귀족, 백작, 그지? 뭐 무슨 귀족들 있고 그러고 평민층들이 있지, 농노들이 있지. 대단히 수직적 질서죠. 그 기본은 뭐야? 영지를 갖다가 논이야, 논밭. 이놈을 갖다가 누가 먹고 있냐 이 싸움이야. 맞지? 조선 똑같아 봐. 왕이 있겠죠. 해당하는 왕 밑에 뭐야? 신하가 있겠죠. 신하들이 누구를 다스려? 왕이 직접 못 다스리니까 신하들을 통해서 백성을 다스립니다. 여기에 유교가 가장 철학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왜냐? 유교의 철학은 뭐야? 유교는 뭐뭐답게, 공자리는 군자 들어봤죠? 군자는 군자답게, 반대가 소인배죠. 백성은 백성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오케이? 수직적 구조고 왕이 임금 군자겠지. 맞냐? 신은 이거야? 맞나? 백성은 민이죠. 오케이? 그래서 유교 기억나냐? 군신유의. 군과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유의 뜻이 같아야 돼. 그렇지? 백성 임금의 뜻을 받들어서 세종대왕의 임금의 뜻을 받들어서 정인지가 용비어 청가를 짓고 모셨다고. 그걸 통해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보호하죠. 보면 뭐냐면 군은 아버지래, 신하는 어머니래. 지금 생각하면 안 된다 소연아. 집에서 아빠는 지금 사실 서열 넘버스를 이해할 거야. 우리 강아지보다 못할 거야. 통상. 그치? 예전에는 가부장적 아버지가 최고야. 법이라고. 그 시대 얘기라고. 아버지가 대빵. 오케이? 어머니는 아버지한테 종속되거나 아버지의 특징을 모셔야 되는 거야. 남녀 평등 사회 아니잖아. 이해하지? 그 시대 나도 동의하지 않는다. 아버지처럼 왕이고 어머니가 신하처럼 역할을 하는 거고 백성은 뭐야? 애들이겠지. 어린아이란 얘기야. 이 구조 얘기야. 대단히 수익적 질서죠.
유교는 신분제 질서에 정확합니다. 왜? 반역을 꿈꾸면 안 되거든요. 복종해야 돼요. 인간은 선해야 된다. 성선설 중심으로 하죠. 공자분이 무슨 말씀하십니까? 인간은 선해야 되고 예의번절 질서와 매너 지키라는 얘기야. 그렇죠? 노자, 장자 이런 거 없어. 인생 뭐 있나? 장주지 뭐. 호전 뭐. 맞지? 그 사람은 사실은 아나키스트에 가까워요. 무정부주의자예요. 철학적 기반입니다. 고글들이 아우르자니까 논문갑니다. 군은 아버지요, 아버지, 왕은 아버지요, 신은 사랑하신 어머니다. 미는 어린아이로 취급하란 얘기야. 소인이가 더 어린 애라 이거야. 어린애처럼 하면 왕은 왕답게 아버지가 기강을 잡고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돌봐야 되지. 그래서 일맥상통하지 않냐? 용비어천가랑 백성, 경천금미랑 연결될 거야. 그게 하늘의 뜻이니까. 민을 사랑하는 어린아이로 해. 그래야 이 어린아이가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존경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어머니가 된다 이거야. 복종하겠죠. 알리다. 꾸물거리면서 살 수 모르겠다고 살아가는 살아가는 물생 모르겠어. 돌려. 살아있는 물이란 물건이라며. 물생이 이를 먹여 다스려져서, 그죠? 꾸물로 살 수 없는 물생이 이를 먹여서 다스려져서 이 땅을 버리고 어디 가야 할 건지 할지면 나라 안이 유지가 되겠어? 안 되겠죠? 아우 감탄사겠죠. 영탄법이든 군답게 뭐라고? 답게라고 했죠. 이거는 뭐뭐답게 신분제 자격이야. 자격. 그지? 군은 군답게, 신하는 신답게, 민은 민답게. 아버지는 아버지 역할, 어머니 역할, 아이는 아이 역할 하면 된다. 그죠? 그래서 할지면 나라 안이 망해 태평천국이 온다니. 지금 어렵지 않죠? 13페이지 갑니다. 문제 인공합니다. 사실은 오늘 살짝 용비어천가를 제가 영상 드린 거에 3학년 수업 건데 이 악장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는 지문이 있어요. 비문학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자 갑니다. 문제 풀어라. 풀어왔겠지? 13페이지 펴졌죠? 두 장 펴시고 가와 나의 가나를 묶은 이유 보이냐? 보이세요? 똑같잖아. 조선시대의 유교적 봉건제라고 봉건제적 질서 용비어천가 일맥상통하죠. 요 키워드 뭐야? 경천근민이겠지. 핵심 키워드 용비어천가 하나 되겠지. 여기서도 뭐뭐답게 백성은 백성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수익적 신분 왕은 왕답게 해라. 그래서 왕은 경천근민해야 돼. 연결해서 문제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표현. 13페이지 가시고 봅시다. 가와 나의 표현상의 문제가 3이냐? 표현상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체크해보세요. 가의 1, 2, 3, 9절이야. 그죠? 1, 2, 3, 9 비유 구는 아버지요 신은 사랑하신 어머니요. 1, 2, 3, 9에서 비유를 통해서 각 주제의 역할을 구분하고 있다. 적절해 보이네요. 그죠? 그다음 표시해라 이거. 소연아 가가 뭐냐면 충담사의 안민가야. 옆에 써놔. 넣어 쓰자. 노트 들어가자. 여기 양동 해석을 했는데 원점이 충담사니까 스님이겠죠. 신라 경덕왕의 부탁을 받은 충담 사명대사 들어봤지? 큰 스님이라고. 충담사라 해서 왜 찬기파랑가 이런 것들 제망매가 이런 것들이지. 충담사에 안민가래. 안민은 뭐야? 민의를 안정화시키는 거지. 그 노래야. 충담사의 안민가고 부탁이죠. 위정자들이 진열할 태도나 자 쓰세요. 19채 향가입니다. 이거 한글로 현대어로 변화를 이해가?
제망매가 향가 나왔다. 자, 평면으로 간다. 노래지. 시절이니까. 옛날 거 뭐라 그래? 노래야. 고대에 부른 고대 가요. 맞아요? 신라가 상국을 통일했죠. 그때가 뭐야? 그걸 향가라 그러죠. 19절. 왜 향가를 해서 신라가요를 하지고 않고 향가래. 향은 시골이나 이거잖아. 지금 서울 기준이면 저 경주는 시골이잖아. 향가. 그 다음에 고려 왔지. 태준이 생각이네. 고대가요 아니고 고려가요지. 오케이? 그 다음에 아까 뭐 경기시가 할 것 없어. 이거 뭐 서울 중가요. 그러고 나서 조선가요지. 그 다음에 대한가요지. 대한민국이지. 이건 대중가요지. 인기가요지. 조선 대신에 뭐 쓰자 그랬어? 시의 조상이라고 시조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이거 중에서 나온 이유가 봐. 고전문화, 고전시가잖아. 19체 향가지. 특징들 잡어. 중남자 군신 미래관계를 가족 구성에 빗대어 그러면서 비유하고 있지. 오케이? 군 아버지, 신 어머니, 민 어린아이. 비유 표시해 놓으시면 되죠. 비유적이죠. 표현 봅시다. 부모의 마음으로 백성을 다스리고 충고하고 있지. 주제의식은 동일해. 즉 꿈을 보며 힘들게 사는 백성을 자식의 사랑을 마음으로 돌보며 백성들이 충시야. 봐. 너는 충신이야. 신하가 임금에 충성을 한다. 백성이 신하와 왕 국가에 충성을 한다. 수직적. 닫고 태평양에 전달한 작품이다. 나라를 태평양에 만드는 방법과 자세고 1, 2, 3, 4, 9는 19체니까 뭐야? 이거 향가리가 원래 향가리가 이때 소연아 저거 뭐야? 한글 있어 없어? 신라시대 없지? 이거 뭘로 썼겠어? 한자어로 썼을 거야. 그놈을 양주동이라는 교수가 이렇게 해석본이라는 얘기야. 한자니까 다양하게 해석하는 거야. 그죠? 19년에도 그래서 1, 2, 3, 4, 9니까 뭐야? 구는 아버지요 신은 사랑을 어머니요 민은 어린아이라고 하실지면 민이 사랑을 알리다. 1, 2, 3, 4, 9지. 그죠? 1, 2, 3, 4, 9는 인거이며 인군과 신하가 백성을 지키며 요거 요렇게 해보세요. 군신 및 1, 2, 3, 4 네 줄 묶어봐. 4, 5, 6, 7, 8 90 왜냐면 제만모가 기억나냐? 마지막 19체는 별거 아니다. 19체면 행 얘기한 거야. 19 한시잖아. 19, 29, 39, 49, 19체 10줄짜리지. 4, 4의 구조가 뭐냐면 봐. 네 줄은 구는 아버지요 신은 사랑하시는 어머니요 민은 어린아이라고 하실지면 민이 사랑을 알지다. 한 구절 끝나지. 두 번째 구절은 뭐야? 꿈을 걸으면서 살 수 없는 물생이 이를 먹고 다져 이 땅을 올라가면 나라는 유지되겠느냐? 결론 내죠. 기서결이야. 기승전결이거든. 하고 미타찰에서 만나나 기억나? 제망매가 제사 지낸다고 망매 누이가 죽었다 버린다. 제망매가 향가였죠. 똑같잖아. 미타찰 급락세계 이런 거 하잖아. 여기도 동그라미 군답게 신답게 민답게 할줄 마치 주어 나오지. 요거니까 이거 오케이. 여기 내가 체크하고 있는 거다. 향가의 특성이지. 소연아 이거 뭐 글씨 이거 어디로 발전했겠냐? 시조로 가서 뭐야? 종장의 첫 글자는 첫 음절은 3음절짜리지. 이 특징이 남는 거야. 전승대로 뭐라고? 들어가시. 오케이. 또 옛날 가면 동동다리 이런 거 있잖아. 감탄사들 들어가는 거야. 군답기 신에 말치면 나라하니 태평하리니. 오케이. 정인지 용비어청 가고요. 뒤에 해저분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됐고 표현상 특징. 문제로 가자. 지금 문제가 다 돌아왔어요. 나라 극장이고.
1번 139에서 1, 2, 3, 9지 그지? 그럼 세 줄 보란 얘기야. 비유를 통해 각 주체의 역할을 구분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맞겠죠. 제껴도 돼. 가의 99 아까 뭐야? 아으부터 아으 군답게 신답게 민답게 할지면 나란히 태평하다. 감탄사 어딨니? 아으 그지? 동그라미 쳐도 막 감탄사를 하는 거. 감탄사 표현법을 뭐 영탄법 될 수 있다 그죠? 감탄을 활용해서 앞에서는 시상을 집약적으로 집중해서 요약하는 얘기다 그지? 집약적으로 집약하고 있잖아. 제 맘에도 그랬지. 아우 이 슬픔의 극복이었잖아 주제가. 이러면 이거야. 미타체에서 만나올라. 내가 돌을 닦아 기다리겠나. 이것도 어떻게? 군답기 결혼되는 거 아우 하면서 감탄하는 거. 군답기 신답기 민답기 앞에 쫙 여덟 줄 외쳤던 내용 요약하는 거. 집약하고 있는 거. 하면서 나란히 태평천국을 만들려면 군은 군답게 신은 신답게 민은 민답게 하는 얘기예요. 유교적 질서죠. 향하고 사실은 근데 유교적 저번에 신라 시대니까. 자 나에서 1장 상상의 동물이 어디야? 드래곤. 용은 상상의 동물이죠. 상상의 동물을 대상에 빗대어 비유했다는 얘기야. 대상의 권위 용이 서양처럼 혐오동물이야? 아니지. 권위를 높이거든요. 육룡이 낫이요. 나르셔서. 그죠? 나의 2장. 상징적 의미의 실은 뭐야? 상징, 꽃, 열매, 불이, 샘, 다 될 수 있겠죠. 그죠? 시어를 사용해서 근본, 나라가, 토대가 근본, 근원의 국가 내야 튼튼하게 바람에 안에 메고 샘이 그치지 않는다. 그래서. 5번. 3장 4장은 뭐야? 대조적 사건을 나라. 대조 맞아? 대조적 사건이야. 3장 4장 봐봐. 찾아. 갔다 와. 대조야 대꾸야. 소유. 대조는 뭐냐? 차이야. 시간은 빠르고 내 나이는 천천히 간다. 아이고 뭐라 그러냐 이거. 근데 소윤이는 예쁘고 나는 못생겼다. 대구적 구조를 이루고 있지만 내용은 대조야. 맞지? 차이 있는 거. 대구는 비슷한 구조야. 유사 구조라고. 의미가 반대인 건 대조야. 오케이? 자, 근데 봐. 대조적인 사건. 대조는 달라야 돼. 맞지? 대조적 사건을 나란히 제시했냐? 나란히 제시한 건 맞지, 사건은. 근데 대조적 사건가 이슈가고 차이점을 부각하고 있냐니까. 안 그렇지. 동무하시겠지. 5번이겠지. 함정도 보이죠? 똑같은 문제 안 나올 테니까 함정도 체크하라니까. 대조가 아닐 거고 차이점이 아니고 봐. 유사한 사건을 지금 만들어볼까? 비슷한 사건을 유사한 사건을 나란히 제시했지. 아까 봤잖아. 중국의 성군 황제처럼 태조도 이러니까 유사하다. 달라지죠. 그래서 오답 맞는 거고요. 2번 보기를 참고해서 가와 나를 이해하네요.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대부분 맞다. 자료 1. 고대 중국인들에게 천은 중국 사람, 중국 천, 하늘이고 운명이지. 천은 자연을 운명하고 인간사를 제어하는 주제자가 신이잖아. 오케이? 주제. 자, 주제는 내가 주인 돼서 존재하는 거야. 주제자이자 덕 있는 사람한테 천명은 조물지. 하늘님이라고. 잠자는 하늘님이요. 노래하잖아. 그죠? 다시 한번 세팅이라고. 조물주였고, 따라서 황제는 하늘의 뜻을 위에 누가 있는 거야? 왕 위에 황제가 있고 그 황제 위에 천이 있는 거야. 이해가? 하늘이고 하늘이 나시어 황제를 만들었고 황제 속가액이 조선이고 왕이고 신하고 민이야. 조선은 여기까지만 존재하죠. 이해가? 대신에 황제를 드러내고 무능하지만 사실은 천까지 포함시켜버리는 거죠. 하늘의 뜻이었죠. 오케이? 용비어천가. 덕인나셔는 공제다. 따라서 황제의 자유로운 이들은 천명의 자유로운 통치론의 정통성을 얘들아 하늘의 뜻을 내가 받았으니 나는 나답게 마음을 남답게 신하들은 신하답게 어머니 역할
백성은 백성답게 열심히 일해라. 내가 보살펴줄게. 대단히 수익적이죠. 지금 현재 사회는 완전히 지금은 개개인이 중요해서 그래서 자유평등 사회예요. 수익적 신분주의 사회가 아닌 거죠. 갑니다. 나는 맹자 어디야? 공자와 동급 맹자지. 성악설이야 성선설이야? 맹자도 성선설이야. 순자가 성악설이었지. 맹자는 왕의 도리는 민심 백성 이거 경천근민이잖아. 그래서 시작된다. 백성을 기쁘게 하면 천명 하늘의 뜻을 얻을 수 있고 라고 했고 백성이 그래서 가장 귀한 존재야. 그래서 세종대왕은 대왕이고 백성을 어여삐 사랑하셔서 경천근민하신 거고 훈민정음 창제하시고 용두의 설교를 홍보하시고 광고하시고 추국이 우리만의 달력 장영실 시켜서 농사 잘 지으라고. 그래서 세종 대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원짜리 계시죠. 그렇죠? 5만원권. 저도 사실 5만원권에 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신사임당이 저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남녀 차별이 아니라 어쩌니 그런 사람 올라가야 되는데 이순신 100원짜리 드시 맞잖아. 자, 백성, 자, 이래저래 넣는 것이다. 백성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야. 그치? 백성 무시하면 안 돼. 그러고 그 다음이 사직이래. 사직은 뭐야? 종묘사직이라 그러지. 종묘는 귀신들이야. 돌아가신 조상들이지. 사직은 나라 또는 이 조정이야. 행정부라고. 국가라고. 누굴로 구성돼? 왕과 신하가 해서 이놈들이 사직이지. 오케이? 사직을 이며 봐. 도놈에게 봐. 1파사 누구라고? 민이야. 오케이? 백성이 최고다. 물론 신부는 가장 천하나. 백성을 하고 그 다음이 사직으로 가는 거고 천명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사직이면 임금은 가장 이게 맹자의 마인드야. 맹자 좀 깨웠죠. 1번 민이고 이거 맹자라고. 맹자는 뭘 주장했다? 민이 1번, 사직이 2번째, 왕은 3번째라는 얘기. 왜? 사실은 맹자는 현대에 가깝죠. 백성을 위해,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직급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치? 했다가, 그래서 임금은 가장 감명적인 것이다. 나라를 잘 다스리려면, 왜? 왕놈들은 권력과 돈이 있으니까 지 맘대로 하거든. 사냥가잖아. 폐위되니까 그러지 않게 경계시키는 거 똑같아, 이거. 그래서 민을 생각해. 백성을 생각하면 백성이 헐벗고 굶주리고 얼음 캐고 이러고 있는데 농사 짓고 있는데 사냥 가서 논다고? 사냥 그냥 사냥인 줄 아십니까? 산 전체를 통제합니다. 대통령 하는 거 더 합니다. 그죠? 그리고 짐승도 풀어놓고 몰이해가면서 사냥하는 겁니다. 엄청난 고초를 겪습니다. 민이고 신하고 왕으로 놀아요. 왕이 그런다고 안 해? 왕은 어차피 제일 센 놈이잖아. 아, 놈이라고 그러면 옛날에 놈은 그 비속 아닙니다. 배웠었죠. 사람을 의미했습니다. 변명이긴 하나. 자, 그래서 민을 기반으로 해서 신하고 사직과 가자는 얘기야. 그지? 그 다음에 나라를 제도에서 백성의 삶을 주장하는 것이다. 1번 가에는 백성의 삶을 주장하는 화자 동그라미죠. 화자가 태도가 드러나는 거야. 이 화자의 태도는 뭐겠어? 아까 충담사겠지. 스님의 태도가 충담사를 직접 얘기하는 거지. 그 다음 나에서는 천명. 하늘의 뜻 천복이 있죠. 세우는 모습이 나타나 있는지 왕업. 제업이 아니지 황제업이 아니지 왕을 세운다. 나에는 통치의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한 시어. 맞지? 시어들 어디 있냐고요. 통치의 정당성. 정통성. 가와 나는 모두 백성이 임금의 정통성을 인정하는 과정이 이 구조 뭐라 그랬죠? 가에도 나에도 디테일이라가 모두 백성이 임금의 정통성을 인정하는 과정이 서술되어 있냐고 보자는 거야. 볼 수 있어? 애매해. 남겨두는 거야. 확실히 없다고 하기도 그렇고 있어 보여. 그지? 남겼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4와 5의 경합으로 갈 거야. 5번 가자. 가와 나는 모두 나라를 다스릴 때 임금이 가져야 하는 태도가
언급되어 있다. 쌤 언급된 것 같은데요 하면 된다 그렇지. 자기의 머리 믿지 말고 기억력 믿지 말고 가서 찾아. 가에서 5번이 확실히 제껴야 4번을 답을 체크할 거 아니야. 당연히 4번이겠지만 5번 제 가에서 나라 다스릴 때 임금이 가져야 하는 자세 어디나? 군은 군답게 하라는 거죠. 자세지. 군은 뭐야? 아버지니까 백성을 사랑해야 되는 거지. 됐지? 나에서는 모두 경천 군민 대놓고 나왔잖아요. 제낄 수 있어요. 그럼 2번 맞출 수 있는 거죠. 3번 갑니다. 기억력 이름에 대한 이해로 정치가 되는 기억이 뭔데? 이 땅을 버리고 어디 가려고 하냐? 이 땅의 통치에 대한 만족감을 강조하기 표현이야? 모르겠어. 애매해. 남겨. 니은 태평은 뭐야? 나라 안에 임금 시험을 못 이기게 그냥 태평. 백성은 태평한데 왕은 태평 안 해? 이런 거 아니지. 못 이기게 해야겠지. 니은 제끼고 디귿 바람 아까 얘기했죠? 부정적 시효였죠. 바람은 부정적 시효 의미로 사용돼요. 국가적 시련 내후에 아니겠지. 고통을 뜻하는 맞겠지. 한각 분명히 천세전에 천년 전에 미리 정해져 있다네. 맞지? 전에 선택한 것도 개국이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늘이 내려준 운명 천명이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천년 전에 이미 그죠? 니은의 조상만 하렘이 믿느냐 할까 믿겠습니까? 한 거는 조상의 업적을 의심하는 임금에 대한 염려가 담겨져 있다. 1번과 5번의 경합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2, 3, 4는 체크일 수 있고 3번, 5번 하시겠습니까? 1번 하시겠습니까? 5번이 명확하게 아니죠. 그지? 1번은 따지고 보면 그래서 1번 아까 애매했잖아. 이해하냐? 선지 이렇게 구성된다고. 확실히 제낄 수 있는 두세 개 주고 그래야 기본 공부하는 애들은 맞출 수 있잖아. 3등은 맞아야지. 그 다음 어디를 가요? 1번과 5번을 헷갈리는 놈이 어딘가 있어야 오답률이 적당히 나오고 1, 2, 3등을 구분할 수 있겠지. 경험을 없애갑니다. 결론적으로 해서 다시 이럴 때는 선지를 물어보고 확인하는 거야. 어디 가라고? 답지 가면 되지. 3번에서 뭐라고? 기억에 어디 가려? 어디 가려고 봐. 기억으로 가봐. 어디가? 어디 가냐면 어디 가려 할지면 이 땅을 누가 백성들이 이 땅을 버리고 어디 가려고 한다면 이 땅 통치에 대하면 만족감을 갖게. 자 다시 보자고. 이 땅을 도대체 버리고 니들 가봤자 어디 가려고 할지면 나라는 유지가 되겠느냐 이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확 와닿지는 않죠. 3번을 보세요. 3번에 1번이 답인 이유는 적절한 이유는 기획은 임금의 통치에 만족하는 백성들이 하는 말을 가정에서 표현한 거야. 이게 해석이 어려워. 이해가? 우리 몰랐잖아. 이 땅 버리고 어디 갈래? 이거는 백성이 몰라고 백성들이 이미 임금의 지금 통치에 만족하고 있으니까 가봤자 어디 갈 건데 이거 어떻게 추론하냐? 어렵다. 이해가? 표현이기 때문에 어디로 갈 것인가는 이 땅 외에는 갈 곳이 없다라고 해석이 된다니까. 이거 얼마나 어렵나요? 한자는 더 어려워요. 그래서 경험해요. 결론은 5번이 명확하니까 잡아가는 거고요. 우리 몇 시에 시작했지? 한탕이 끝났냐? 1시 반에 왔죠? 그럼 1시 반이었으면 1시 반이니까 쉬어야 되네? 오케이, 여기까지 합시다. 쉬었다 합시다. 용비어천가 잡으셨고, 자, 앞에 리뷰만 할게요. 1부만. 용비어천가 악장 서서들 송축적 정성금민이 주정식. 오케이? 노래의 흐름, 고대가의 향과 고려가의 시조인데, 그거 중에서 시조 시절의 용비어천가는 악장일 거예요. 시간으로 하나 들어가고, 용비어천가 화자 세종대왕 운중 이조사국제 정형을 외워야 하고, 심상 확인하시면 되고, 기승전결 형태보다 얘는 정당성을 강조하고, 예시 들고, 워낙 기니까. 권계하는 내용이고 비유, 샘, 나무 이거 들어야지. 꽃, 지 좋고 열매, 여름, 하나님. 오케이? 그지? 아니면 음용도 상징이나 비유에 들어갈 수 있지. 그지? 키워드를 잡아라. 표현부터 쭉 나오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조선의 아까 이거 뭐야 이거 어디야? 충담사였냐? 충담사의 안민가 구조.
중담자 절이는 아니다. 사명대사처럼 스님의 이름이고 안민 백성이 편안해야 된다 이거야. 그지? 백성 편안하면 민이 편안하면 신하들이 잘해야 되고 왕이 지역할 왕은 아버지 신하는 어머니 백성은 어린아이 제 굽어 살펴라. 경천 근민과 둘이 어디 유교가 아니고 이건 치우자. 그래서 답게 그지? 이거 키워드는 역시 왕은 왕답게 그지? 비유겠지? 결론은 뭐야? 왕은 왕답게 뭘 해야 돼? 백성은 백성답게 백성을 살펴야지. 맞지? 그래서 이건 뭐가 연결돼? 이 경천근민과 같은 놈이라 이거야. 그래서 두 작품을 연결시킨 거야. 오케이? 쉽시다. 저도 골라서 된다. 아, 소윤이도 저거 안 하냐?